여러분은 무더운 8월의 산과 들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8월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꽃인 물봉선, 금강초롱, 누린내풀, 투구꽃, 용담, 세면의리밥풀, 그리고 꽃무릇 등 8가지 꽃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꽃은 참취입니다. 참취는 우리에게 꽃보다 나물로 더 친숙한 식물입니다. 참취는 8월부터 10월까지 피는 국화과 식물인데요. 그 이름처럼 진짜 취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돋아나는 참취의 어린 잎은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있어 취나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참취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나물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줄기가 높이 자라고 여러 갈래로 가지를 뻗은 뒤 8월부터 줄기와 가지 끝에 작고 하얀 꽃을 피웁니다. 꽃의 가운데에는 연한 노란색 통꽃이 모여있고 그 주변을 가늘고 긴 흰색 꽃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송이만 보면 소박하지만 여러 송이가 모여 피면 어두운 숲속을 작은 별들이 밝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취의 잎은 대체로 넓은 삼각형이나 심장 모양에 가깝고 가장자리에는 크고 거친 톱니가 있습니다. 참취는 봄에는 향긋한 나물로 우리 식탁을 찾아오고 늦여름에는 하얀 꽃을 피워 곤충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꽃은 물봉선입니다. 물봉선은 8월부터 9월까지 피는 봉선화과 식물입니다. 8월에 계곡이나 습한 숲길을 걷다 보면 붉은색이나 진분홍색 꽃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봉선은 이름처럼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이나 습기가 많은 숲속에서 잘 자랍니다. 꽃의 모양은 화단에서 기르는 봉선화와 비슷하지만 뒤쪽에 길고 가느다란 꿀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 꿀주머니의 끝부분은 둥글게 말려 있어 작은 고리처럼 보입니다. 꽃을 옆에서 바라보면 물고기나 작은 새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꽃이 진 뒤에는 길쭉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충분히 익었을 때 손이나 빗방울이 살짝 건드리면 열매 껍질이 순간적으로 말리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튕겨냅니다. 물봉선을 만나려면 햇볕이 강한 들판보다 물이 흐르는 계곡의 가장자리와 습한 숲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곡 주변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꽃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꽃은 금강초롱꽃입니다.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 특산 식물로 8월부터 9월까지 피는 초롱꽃과이며 중부와 북부 지역에 분호하고 있습니다. 금강초롱꽃은 주로 설악산과 화악산 등 중부 이북의 높은 산에서 자랍니다. 꽃은 푸른 보라색이나 연한 자주색을 띠며 긴 종이나 옛날 초롱처럼 아래를 향해 매달립니다. 꽃잎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고 길쭉한 통 모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작은 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은 줄기에 어긋나거나 일부가 마주나며 가장자리에는 뚜렷한 톱니가 있습니다. 금강초롱꽃은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낮은 산이나 도심 주변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계가 간직한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는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평창에서 8월에 채집된 금강초롱꽃 표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꽃은 누린내풀입니다. 누린내풀은 8월부터 9월까지 피는 꿀풀과 식물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잎이나 줄기를 건드렸을 때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누린내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은 맑은 푸른색이나 보라색을 띠며 꽃 밖으로 수술과 암술이 매우 길게 뻗어나옵니다. 길게 휘어진 꽃술은 나비의 더듬이나 작은 새의 부리처럼 보입니다. 꽃잎과 꽃술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독특해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누린내풀의 줄기는 네모진 형태이고 잎은 줄기에 서로 마주납니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에 가깝고
가장자리에는 굵은 톱니가 있습니다. 누린내풀은 냄새를 통해 초식동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냄새도 식물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어수단인 것입니다. 5번째 꽃은 투구꽃입니다. 투구꽃은 8월부터 10월까지 피는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인데요. 짙은 보라색 꽃의 윗부분이 옛날 병사들이 쓰던 투구를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을 옆에서 바라보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쓴 작은 병사가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로 깊은 산의 숲속이나 계곡 주변처럼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며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꽃을 피웁니다. 잎은 손바닥처럼 여러 갈래로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꽃은 줄기 윗부분에 모여 달리며 아래쪽 꽃부터 차례로 피어납니다. 투구꽃이 속한 초호속 식물에는 강한 독성을 가진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뿌리를 비롯한 식물체의 여러 부분에 독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아름다운 투구꽃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뿌리를 캐거나 잎을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투구꽃은 눈으로 감상하고 사진으로만 남겨야 하는 꽃입니다. 6번째 꽃은 용담입니다. 용담은 8월부터 10월까지 피는 용담과 식물인데요.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짙은 청자색 꽃을 피웁니다. 꽃은 길쭉한 통이나 종 모양이고 끝부분이 5갈래로 갈라집니다. 꽃잎이 옆으로 완전히 펼쳐지기보다는 위를 향해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잎은 길고 끝이 뾰족하며 줄기에 서로 마주납니다. 용담이라는 이름은 뿌리의 맛이 매우 쓰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쓴맛을 용의 쓸개처럼 쓰다고 표현했습니다. 7번째 꽃은 세면의리바풀입니다. 세면의리바풀은 8월부터 9월까지 피는 꿀풀과 식물인데요. 산지의 숲 가장자리나 햇볕이 어느 정도 드는 풀밭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입니다. 꽃은 붉은 자주색이나 연한 홍자색을 띠며 줄기 윗부분에 여러 송이가 모여 핍니다. 꽃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꽃잎 안쪽에 흰색을 띤 작은 돌기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며느리의 입술에 붙은 하얀 바발처럼 보인다고 하여 며느리바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며느리바풀이라는 이름에는 옛날 가난했던 시절이 슬픈 며느리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기도 합니다. 세며느리바풀에는 이름과 꽃 모양보다 더욱 특별한 생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잎으로 광합성을 하면서도 뿌리를 주변 식물의 뿌리에 연결해 물과 무기양분의 일부를 얻는 반기생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식물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지만 주변 식물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며느리바풀 한 포기만 보지 말고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함께 자라는지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끝으로 8번째 소개할 꽃은 붉은색 꽃술이 불꽃처럼 펼쳐지는 꽃무릇입니다. 무릇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꽃무릇은 석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석산에 사는 마늘산자입니다. 땅속 비늘줄기에서 잎이 없는 긴 꽃대가 올라오고 그 끝에 여러 송이의 붉은 꽃이 둥글게 모여 핍니다. 꽃잎은 뒤쪽으로 강하게 말리고 가늘고 긴 수술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 불꽃이나 화려한 왕관처럼 보입니다. 꽃무릇의 가장 큰 특징은 꽃과 잎을 같은 시기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꽃이 진 뒤 가을에 잎이 돋아나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이 되면 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무렵 잎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특성 때문에 꽃무릇에는 그리움, 기다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상징이 따라붙습니다. 꽃무릇의 일반적인 개화 시기는 9월부터 10월이지만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기온이 높은 해에는 8월 하순부터 꽃대가 올라오거나 일부 꽃이 일찍 피기도 합니다.
따라서 꽃무릇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꽃무릇의 비늘줄기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8월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꽃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꽃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를 직접 보셨나요? 그리고 가장 만나보고 싶은 8월의 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가 함께 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